안녕하세요, 리본카 전여빈입니다. 지금 저는 리본카 청라지점에 나와 있어요. 오늘은 어떤 걸 해볼 거냐면 국내에서 생산되고 있는 이 준대형 세단 두 가지를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할 텐데, 현대 그랜저랑 기아 K8 이 두 가지 차종을 준비했어요. 예전에는 하이브리드끼리 비교를 한다거나 뭐 그렇게 했었는데, 오늘은 2.5 가솔린 두 가지 모델로 준비를 했어요. 근데 이 두 가지 차종이 진짜 재미있는 게 뭐냐면, 분명히 옵션 차와 트림 차이가 있는데 지금 현재 가격은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한 가지 차종은 감가가 조금 더 세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차종을 좀 비교를 해보면서 어떤 차의 옵션이 더 풍부한데 감가가 얼마나 된 건지, 이런 것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앞모습에서 보면은 그랜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7세대 모델로 넘어오면서 GN7이라는 네임을 받았고요. 기아 K8 같은 경우에는 K7부터 시작해서 이제 한 3세대 모델 그렇게 넘어왔죠. 근데 한 가지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은 게, 그랜저 모델은 2달 정도 뒤면은 페이스리프트 모델이 나올 예정입니다. 많은 분들이 여기서 얘기를 하실 게 뻔해. 자동차 끝물에 사서 뭐하냐, 신형 나오면 당연히 신형을 사야지, 이렇게 얘기하실 분들이 분명히 계실 텐데, 압니다, 알아요. 근데 보통 현대기아가 페이스리프트를 하거나 아니면 풀체인지를 하면서 실내 내장재부터 외관까지 싹 다 바꾸면 가격이 보통 못해도 이제 한 10% 정도 오릅니다. 그러니까 그랜저가 프리미엄 같은 경우에 가장 깡통 기준으로 했을 때 한 3,800만 원 정도 하거든요. 근데 플레오스 들어가고 뭐 내장재 재질 바뀌고 뭐 이런 것들 바뀌다 보면 못해도 한 300만 원 정도 오를 겁니다. 구형과 신형 차이가, 연식 차이가 별로 안 난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300에서 400 정도는 비싸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꼭 알고서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기본적으로 이 두 차량은 모두 다 똑같은 엔진을 사용하고 있어요. 여기도 2.5 자연흡기 가솔린, K8도 2.5 자연흡기 가솔린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자연흡기 가솔린이라는 게 2.5리터 기준으로 보면은 한 200마력을 살짝 못 미치는 정도의 출력을 가지고 있는데, 이 정도가 사실 국내에서 주행을 하는 데 있어서 출력이 부족하지도 않고 그렇게 차고 넘치지도 않고 딱 그냥 평균 정도 되는 출력인 것 같아요. 이 두 차량이 무게가 그래도 꽤 있다 보니까 준대형 세단을 끄는 정도의 가장 적합한 엔진 정도라고 보는 게 좋겠죠. 그리고 외관 디자인이야 사실상 개인적인 취향 차이에 가깝기는 하지만, 그랜저 같은 경우에는 심리스 호라이즌 디자인이라든지 면도를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디자인이라든지, 처음에는 뭔가 익숙하지가 않은 느낌이었는데 이제는 좀 뇌이징이 된 것 같은데, 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정도면 나쁘지 않아요. 근데 K8을 보면 얘기가 조금 달라집니다. 구형 같은 경우에는 특정 색상, 뭐 흰색이라든지 이런 색상들은 공포 영화에 나올 법한 그런 앞모습을 가지고 있었는데, 페이스리프트를 하면서 이 앞모습 디자인이나 이런 것들도 훨씬 멋있게 바뀌었다는 거, 이거는 개인적인 취향이 조금 있긴 하겠지만, 그랜저 같은 경우에는 나이대가 어느 정도 있는 분들이 선호하는 디자인이고, K8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조금 더 영한 그런 느낌이 있어서 요거는 취향 차이가 갈릴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제가 준비한 차량이 그랜저 같은 경우에는 가장 아래급 트림 프리미엄이고, 오른쪽에 있는 이 K8 같은 경우에는 노블레스 등급의 차량이에요. 이 옵션 차이에서 오는 이 차이점들을 한번 쭉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 측면에서 볼 수 있는 것들 중에 하나는 요 휠이에요. 그랜저를 보면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18인치 휠이 들어가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프리미엄의 가장 아래급 트림이라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18인치가 들어가는데, 이게 K8 같은 경우에는 살짝 달라요. 요 K8도 18인치 휠이 들어가 있잖아요. 근데 가장 깡통 트림인 노블레스 라이트에서는 17인치가 들어가고, 베스트 셀렉션 요렇게까지 올라와야 18인치 휠이 들어가는 거예요. 요런 부분에서 외관의 차이점이 있다 보니까, 나는 기본적으로 18인치 휠이 들어가 있는 게 좋아 라고 하면은 그랜저를 선택하는 게 맞고, 나는 휠 그런 거 크게 신경 안 쓰는데 그냥 17인치여도 상관없어 라고 하면은 K8도 사실 괜찮은 것 같기는 해요. 측면에서 볼 수 있는 것들 중에 하나는, 여기 이제 문을 열어보면 그랜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프레임리스 도어가 들어가 있죠. 근데 반면에 K8 같은 경우에는 프레임이 있는 도어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차이점이 조금 있는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여기에서도 옵션 차이가 존재해요. 그랜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이중 접합 유리가 가장 아래급 트림이라고 하더라도 들어가는데, K8 같은 경우에는 노블레스 라이트 등급을 선택하면 2열까지 이중 접합 유리가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 그런 차이점들은 있으니까 반드시 구분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프레임리스 도어가 도대체 뭐가 좋냐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계시던데, 네, 없어요. 거의 없고 좁은 곳에서 나올 때는 창문을 내려놓고 내리면 조금 편리하니까 뭐 그 정도 차이점이 있겠네요. 뒤쪽에서도 보면은 이 두 가지 차량의 디자인이 아예 다른 걸 볼 수가 있죠. 그랜저 같은 경우에는 약간 매끈하게 되어 있는데 전반적으로 저는 마음에 드는 디자인이긴 해요. 근데 한 가지 이제 약간 이제 제가 그랜저를 얘기할 때마다 걱정하는 거는 방향지시등이 이렇게 범퍼에 들어가 있는 거, 요런 부분들이 살짝 걸리긴 하더라고요. 근데 그랜저가 가장 낮은 급 트림에 있는 프리미엄이 옵션이 너무 많이 빠진다, 요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분들이 가끔 계시더라고요. 예전에는 그랬죠. 그랜저 IG라든지 이럴 때에는 가장 낮은 급 트림 프리미엄을 고르게 되면 옵션이 정말 많이 빠졌었어요. 근데 GN7으로 넘어오면서는 정말 많이 바뀌었습니다. 가장 깡통 트림에 옵션을 넣지 않더라도 스마트 파워 트렁크라고 하는 이 전동 트렁크는 기본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K8 같은 경우에는 그랜저보다는 이 디자인적인 미학을 주기 위해서 노력을 조금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 이 트렁크 위쪽으로도 약간 스포일러 같은 느낌의 이 아래쪽으로 넣었다 뺐다 하는 그런 느낌을 많이 주기도 하고, 방향지 시등이나 이런 것들도 트렁크 윗부분으로 올라와 있는 거, 이런 것들 개인적으로 좀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리고 K8도 트렁크에서 보면 전동 트렁크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주의를 하셔야 되는 게, 가장 아래급 트림 노블레스 라이트에서는 요 전동 트렁크가 들어가지가 않아요. 노블레스 등급까지 올라와야 이렇게 전동 트렁크가 들어가는 거예요. 아무래도 가장 아래급 트림끼리 비교를 했을 때 100만 원 정도 차이가 나다 보니까 휠이라든지 전동 트렁크라든지 이런 두 가지 옵션들이 살짝 차이가 있는 편이에요. 근데 가장 큰 차이점은 실내에 있으니까 요 실내를 잠깐 보도록 할게요. 그랜저 실내에 들어왔는데 딱 보이시죠? 지금 이 차는 거의 새 차입니다. 그냥 새 차예요. 지금 여기 보면 총 주행거리가 17km라고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 차량은 진짜 그냥 새 차입니다. 어쨌든 이 그랜저 같은 경우에는 중요한 게 프리미엄 가장 아래급 트림에 파킹 어시스트랑 현대 스마트 센스 1 이 두 가지 옵션만 딱 추가되어 있는 차량이거든요. 가장 기본 트림이라는 것들을 놓고서 조금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옵션이 생각보다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일체형 디스플레이 12.3, 12.3 두 가지가 모두 다 들어가 있고요. 요 아래쪽으로 보면 열선 통풍 시트가 전부 다 들어가 있는데, 통풍 시트는 앞좌석에 한해서 기본 트림이라고 하더라도 모두 들어가고, 뒷좌석에도 열선 시트는 전부 다 들어가 있어요. 확실히 이제 그랜저가 현대자동차의 플래그십을 담당하면서 옵션에 대해서는 가장 아래급 트림이라고 하더라도 부족함 없이 모든 것들을 넣어주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이제 약간 차이점이 있다라고 하는 거는 헤드업 디스플레이 안 들어가 있고, 아래쪽으로 봤을 때 여기가 옵션을 넣게 되면은 10.25인치짜리 공조 디스플레이가 하나 들어가요. 근데 지금 여기는 거의 다 물리 버튼으로 되어 있죠. 근데 이거는 취향에 따라서 갈리는 게, 나는 그냥 물리 버튼을 더 선호해 라고 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사실 크게 문제가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약간 하나 아쉬운 점이 뭐냐면 이 주행 보조 기능인데, 정전식 터치 센서라든지 아니면은 이 차로 유지 모드 2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냥 가장 기본으로 들어가는 옵션이니까 상관은 없지만, 그랜저에서 가장 아래급 트림 프리미엄을 고르게 되면 현대 스마트 센스 2, HDA2 옵션을 고르고 싶어도 못 고릅니다. 가장 아래급 트림에 주행 보조만 좀 좋았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분들한테는 선택권이 없다라는 게, 요런 부분들이 살짝 아쉬울 수는 있겠더라고요. 근데 사실 HDA1하고 2하고 그렇게 막 드라마틱하게 차이가 나지 않아요. 그냥 차선 변경 지원해주냐 아니냐 그 정도가 제일 크고, 측면에서 차량이 끼어드는 걸 더 잘 인식하기 위해서 양쪽으로 레이더 센서를 달았다느니 뭐 그렇게 하지만, 사실 HDA2를 굳이 넣어야 되나 싶은 생각이에요. 제가 봤을 때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옵션이 하나가 있다라고 하면은 딱 이 차에 들어가 있는 그대로 현대 스마트 센스 1이랑 후진 기어를 넣었을 때 어라운드 뷰가 들어가 있는 파킹 어시스트, 요 정도까지 넣는 게 딱 좋아 보이더라고요. 이게 왜 그러냐면, 여기 보면 키에 주차 보조가 들어가 있잖아요. 보통 이제 한국 같은 경우에는 좁은 주차장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스마트 주차 보조가 있으면 좁은 곳에서도 빠져나오기 편하고 그런 것들이 있어서 확실히 좋은데, 이게 파킹 어시스트라는 옵션을 넣지 않으면 들어가지 않는 거기 때문에 프리미엄을 구매할 때에는 현대 스마트 센스 1이 들어가 있는지 파킹 어시스트가 들어가 있는지 요 두 가지 정도만 들어가 있으면은 확실히 패밀리카로 쓰거나 아니면 내가 편안하게 타고 다니는 자동차로 사도 전혀 손색이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K8 실내에 들어와서도 보면요, 그랜저랑 똑같이 12.3인치 계기판 디스플레이, 센터 디스플레이 이 두 가지는 동일하게 들어갑니다. 근데 이제 한 가지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전환식 공조 장치 이런 것들도 K8에 들어가 있고요. K8도 가장 아래급 트림이라고 하더라도 뭐 열선 시트, 통풍 시트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사실 동일해요. 근데 그랜저 같은 경우에는 가장 아래급 등급 프리미엄이라고 했고, K8 같은 경우에는 노블레스 등급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서 들어가는 것들이 몇 가지가 좀 있는데, 여기 보면 일단 메모리 시트가 들어가요. 그리고 나서 여기 보면 주행 보조가 들어가 있죠. 이 주행 보조가 약간 다른 게 뭐냐면, 그랜저 같은 경우에는 프리미엄 등급을 선택하고 나서 현대 스마트 센스 1을 고르면 HDA2가 안 들어간다라고 했잖아요. K8은 약간 다릅니다. 노블레스 라이트라고 하더라도 드라이브 와이즈를 넣게 되면 HDA2까지 모두 다 들어가요. 옵션을 약간 해자스럽게 구성하는 거는 확실히 이제 K8이 좀 더 낫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노블레스 등급까지 올라오게 되면 이렇게 어라운드 뷰라든지 이런 것들도 들어가고, 핸들을 전동으로 조절할 수 있는 전동식 틸트, 에르고 모션 시트라든지 이런 옵션들까지 전부 다 들어갑니다. 확실히 노블레스 등급까지 올라오게 되면은 이런 부분들이 장점이 조금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확실히 이런 것들까지 따지고 보면 그랜저 대비해서 노블레스 등급인 K8이 누릴 수 없었던 옵션들을 더 누릴 수 있다라는 거, 이런 것들이 차이점이 좀 있겠더라고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이 두 가지 차량이 지금 어느 정도의 가격대를 가지고 있어서 비교를 하냐, 이런 거잖아요. 제 옆에 있는 그랜저 같은 경우에는 가장 아래급 트림 프리미엄에다가 현대 스마트 센스 1, 파킹 어시스트 딱 이 두 가지 옵션이 들어간 차량이고 지난달에 출고가 됐습니다. 사실상
거의 신차에 가까운 차량이라고 보시면 돼요. 트림 가격이 3,800만 원에다가 옵션이 한 200만 원 정도 들어가서 신차가가 한 4천만 원이 조금 넘었었던 그런 차량이에요. 그런 차량이 신차로 구매한다 그러면 4천만 원을 고스란히 줘야 되지만 아무래도 뭔가 사연이 있어서 이렇게 신차 출고 상태 그대로 중고차로 넘어오게 되면 못해도 한 5% 정도는 가격이 빠지게 돼요. 그래서 지금 현재 가격이 한 3,800만 원 정도가 되고요. 그리고 K8 같은 경우에는 노블레스 등급에다가 드라이브 와이즈, 스마트 커넥트 이 두 가지가 들어가 있는 차량이에요. 기본적으로 차량 가격이 한 4천만 원 정도가 됐고 드라이브 와이즈나 스마트 커넥트 이 두 가지까지 모두 더하게 되면 신차가가 한 4,200이 조금 넘었거든요. 그런 차량이 지금 한 1년 정도 지나고 한 7,000km 넘어서 거의 신차급에 가까운 상태인데 한 3,800만 원 정도까지 내려왔습니다. 이 두 가지 차량이 지금 거의 비슷한 가격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나는 옵션 같은 게 조금 부족하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고 준대형 세단 중에서 원탑을 달리고 있는 그랜저를 선택할지 아니면 디자인적으로나 옵션적으로나 확실히 더 많이 들어가 있는 K8을 고를지 이 두 가지 중에서 고민을 정말 많이 할 것 같은데 인터넷에 있는 여론하고 실제 여론하고는 약간 거리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댓글 다시는 걸 보면 저 정도면 당연히 K8을 골라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얘기하시는 여론이 있는데 실제로 구매하는 것들을 보면은 그랜저가 조금 더 많이 팔리는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이 두 가지 차종 중에서 어떤 차를 고르면 좋을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리본카 전유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